이런 생각, 일상 속에서 소재 찾기 말씀을 드릴게요. 아? 네. 그리고 방탈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만 원 정도 내고 게임을 하는 건데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체험하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신선한 경험이 돼야기 때문에 비밀 유지 서약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쓴다고 하니까 제 같이 방탈출한 친구들이 도대체 무슨 내용을 써? 방탈출 비밀인데, 스포일러 금지인데 도대체 방탈출로 글 쓸 게 있어? 주제는 방탈출로 잡았는데 방탈출이라는 걸 가지고 쭉 한 편의 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소재가 뭐가 있냐? 스포일러 관련 규정도 있을 만큼 굉장히 엄격해요. 안에 있는 내용을 쓰면 안 돼요. 그럼 도대체 방탈출로 무슨 글을 쓸 수 있겠냐? 라는 생각이 들죠. 네. 그러면 남들이 도대체 무슨 글을 썼을까? 브런치북 대상작들을 탐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전에 22년의 브런치북 대상 수상작들이에요. 나는 실버 아파트에 산다. 먹는 마음. 그리고 민법책. 어린이의 문장. 오늘은 기필코 운동하러 가야지. 이런 거 보면 혹시 어떤 키워드가 떠오를까요? 노인, 아이, 가족. 이제 가족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브런치는 굉장히 처음에 회사 이야기가 많이 들어갔을 정도로 새로운 시대의 디자인, 팀장, 내가 팀장 됐다, 민법, 이런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마음, 운동, 도시 개발 이런 거는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냥 취미이잖아요. 취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브런치는 이런 소재들로 대상을 준 거예요. 지난 수상작들도 한번 볼게요. 엄마는 카페에 떼수건 팔라고 하셨어. 여자 야구 입문기. 젊은 ADHD의 슬픔. 가족에 대한 이야기 있고요. 내 취미. 야구 그냥 입문기라고 한 게 아니고 여자 야구라고 하니까 특별해지는 거죠. 취미. 그리고 ADHD. 젊은 사람이 사실 ADHD 걸리는 게 독특한 경험이잖아요. 독특한 경험, 전문성, 트렌드 이런 것들이 브런치 기존 수상작인 거예요. 그러면 제 글은 인생은 방탈출은 취미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꼭 못 쓸 글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먹는 거라면 나도 좀 일가견 있는데 네, 이제 브런치 꼭 작가 얘기를 했지만 브런치 작가에만 한정되는 얘기는 아니고 모든 에세이에 확장되는 이야기예요. 에세이는 자기 이야기잖아요. 자기 이야기인데 이거를 어떻게 글로 풀어내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글로 만드냐는 이런 취미나 가족이나 트렌드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도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먹는 마음이라는 글이 이제 그 전에 대상을 받았던 작품인데 제가 이 글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식당 사장님인가? 아니요, 방송 작가예요. 방송 작가신데 내가 먹는 마음과 사람들의 마음을 먹는 음식이랑 마음을 연결을 해서 글을 쓴 거예요. 자, 이게 목차입니다. 보시면 엄마의 티라미수, 아빠의 아포카토. 부모님이랑 여행을 하면서 부모님이 어떤 음식을 드시나 내가 지금까지 그걸 몰랐구나. 이거를 주제로 글을 쓴 거예요. 소재 자체는 티라미수 좋아하시는 거구나, 커피 취향이 이거구나 인 거지만 주제는 부모님의 음식 취향을 알게 되고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티라미수 아포카토 맛있다가 아니라 이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부모님의 취향을 알게 되고 부모님의 관심사를 알게 됐다가 주제인 거예요. 달콤 짭짤 쌉싸름한 삶의 맛. 난 전생에 양파였나? 사는 게 왜 이리 맵지? 라는 거는 양파가 되게 요리할 때 눈도 맵고 맵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사 생활도 그런데 이제 볶으면 점점 달아지잖아요? 달달 볶이면서 점점 달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회사 생활이랑 일상생활을 내가 좋아하는 요리와 레시피에 연결을 한 거죠. 네. 그리고 밥 한번 먹자는 말. 우리가 굉장히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 살면서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여기서 만난 사람들이랑 사회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글로 좀 연결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차를 보면서 이렇게 글을 쓰는구나. 나도 내가 일상에서 겪은 이야기를 내가 생각하는 상소의 메시지와 연결해서 글을 쓸 수 있겠구나. 이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요. 네, 먹는 마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 자신과 독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플랫폼에 맞는 글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꼭 브런치에만 한정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방탈출 좋아하고 방탈출 후기 많은데 방탈출 책이 없고, 그리고 이 플랫폼들이 무슨 상을 받았나, 그리고 인기 있는 게 무엇인가, 가족, 취미, 트렌드, 전문성, 이런 것들이 소재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꼭 플랫폼이 아니라 이거는 출판사가 될 수도 있어요. 출판사에서 나온 전작들을 보면 이 출판사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네. 그리고 에세이는 정말 가족, 취미, 트렌드,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면 내가 쓸 수 있는 글이 생각이 날 거예요. 네. 도대체 무슨 글을 써?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시리즈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지금 밀리에 검색을 해도 145권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출간된 책은 훨씬 많아요. 보시면 아무튼 술, 아무튼 요가, 아무튼 여름, 아무튼 메모, 아무튼 달리기, 이런 것들 다른 소재들로, 일상에서 경험한 소재들로 책을 내고 계신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무튼 시리즈를 보면서 이런 걸로 에세이가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걸로 에세이를 쓰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이 책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 아무튼 달리기라는 책이에요. 이 목차를 볼게요. 아침에 달리기, 밤에 뜀박질, 빼어나게 허술한 시작, 자본주의적 러너,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보면 내가 아침에 뛰고 밤에 뛰는 게 다르다. 나 달리기 이렇게 시작했어. 여자친구한테 차이고 달리기 시작했어. 그리고 나 달리기 할 때 우리 장비빨 세운다고 하잖아요. 이런 장비를 샀어. 달리기 하면서 좀 지겨울 때 있었어. 왜 콧구멍 러너는 이분이 비염이라서 한쪽 코가 막혔대요. 그래서 달리기 할 때 엄청 약점이다. 이 글이 되게 재미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글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내 약점을 노력으로 극복하겠다. 또 감동적으로 써요. 재밌죠? 저도 이 책에서 이 글이 제일 재미있었어요. 그러면 앞서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목차도 너무 멋있게 출발절, 출발선, 반환점, 결승선, 달리기랑 연결했어요. 나도 이렇게 목차 써볼까? 방탈출도 방이 여러 방이 있거든요.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실제로 그래서 목차를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소재랑 목차를 연결을 할 수도 있고, 앞에서 시간 말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방탈출 언제 하는 게 좋아? 주말이 좋았나? 평일이 좋았나? 난 시작을 어떻게 했지? 난 장비가 필요했었나? 나는 하기 싫은 적이 있었나? 아직 하기 싫은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분은 달리기 할 때 약점이 비염이라고 했지만 나한테도 약점이 있을 거야. 못 푸는 문제들이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을 남들의 전작에서 떠올려 보니까 나의 소재로 쓸 수 있는 글들이 충분히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른 에세이의 목차나 소재들을 참고해 보시면 이거를 나에게 대입해 보면 뭐가 되지? 라는 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아무튼 목욕탕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목차를 보면 목욕탕에 힘든 날에 가면 스트레스가 풀린다. 내가 좋아하는 탕의 온도, 내가 만난 연령층, 내가 거기서 만난 새신사, 뭐 이런 것들. 그러면 나는 어떤 날 가고 싶은가, 방탈출을. 내가 좋아하는 방탈출이 뭔가. 내가 여기서는 이제 목욕탕에서 만난 사람들, 새신사 이런 이야기 나는데, 내가 같이 방탈출 간 사람들 누구야? 회사 동료, 친구, 가족, 이렇게만 해도 간 거지만 세 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 방탈출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지? 내가 방탈출, 이분은 새신사를 만났지만 나는 방탈출 직원들 만났을 때 어떤 응대를 하는 사람들이 좋았지? 그리고 본인이 가고 싶은 목욕탕? 내가 가고 싶은 테마는 뭐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글을 쓸 수 있는 소재가, 꼭 방탈출은 스포일러가 아니니까 글을 못 써가 아니고 안에 있는 내용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앞서서 이제 얘기한 것들로 이제 쓴 글들을 말씀드리면, 가족, 방탈출을 싫어하는 남편에게 방탈출비를 받기 위한 글. 제 남편은 방탈출 싫어해요. 근데 저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기 위해서 어떻게 설득하는 글을 쓰냐, 이게 가족을 소재로 이제 글을 쓴 거고요. 방탈출을 같이 간 사람 친구, 방탈출 유니버스. 방탈출이란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친구가 될 수 있다. 직원, 이것도 좀 이제 조금 더 자극적으로 글을 썼죠. 며칠 밤 나를 잠 못 들게 한 그 남자.
인삼 방탈출 직원 이야기예요. 방탈출 카페에서 직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소재로 써서 힌트를 얻어서 주제로 이제 글을 발전시킬 수가 있었고요. 네, 자극적이죠. 네. 아, 여기 직원은 중복됐네요. 죄송합니다. 약점, 강점. 나는 왜 문제 앞에 서면 나는 작아진지, 내가 못하는 문제들이 있어. 그리고 내가 거기서 정말 못 풀었던 거 잘하는 것들이 있어. 이걸로도 글을 쓸 수 있고, 내가 처음 했던 시점과 계기. 제 친구는 이제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방탈출을 했을 때 방탈출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생을 회피하는 즐거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눈물을 방탈출로 닦자. 이렇게 내가 방탈출했던 시점과 계기. 이런 것들을 이제 소재로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글들이 보입니다.